안녕하십니까. 주식탐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에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종목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화장품이죠. 화장품 제조. 이 화장품,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한한령, 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 종목에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요런 자리에서 12월쯤이에요. 요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셨다가 이거 지금 하락 많이 맞았죠? 5만 지금 현재 주가 5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위치 과거에 이제 저점의 위치로 어디인지 살펴보시게 되면 4만 3천 원 부근이에요. 한 20% 주가가 빠진 위치였거든요. 자, 주가가 20%가 빠졌어요. 버티시 주가가 20%가 다운이 됐는데 이렇게 20%가 다운이 됐는데 이거 버티시기 상당히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본전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탈출을 해야 하는지 혹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의 차트적인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전에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12월 부근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제 낙폭이 앞전에 이제 과거를 보시게 되면 89,000원 하던 주가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대략 한 48% 정도까지 빠졌어요.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이때 양봉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기대감 상승을 했는데 지금의 위치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박스권의 정의가 뭐냐? 박스권의 정의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박스권이 뭐다? 고점 두 번, 2회 이상, 저점 2회 이상이에요. 이 점이 이렇게 일정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것을 박스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박스권의 위치 바로 한 파동, 두 파동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 나와주고 한 파동 만들어주면서 앞전의 고점에 대한 본전을 주면서 저점을 지지받을 수 있다면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 자리는 대응을 하시면 안 됐었던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왔죠?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이때가 뭐가 나왔냐면 한국인, 중국 무비자.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돼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때 여행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레드캡 투어라든지 뭐 모드 투어, 하나 투어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던 위치였어요. 이 자리는 전고점을 한번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N자형 돌파가 나올 수 없는 위치. 왜냐?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낙폭 위치를 볼게요. 낙폭 위치를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위치가 이 중심값이거든요. 약 중심값 부근 6만 5천 원에 대한 가격. 이때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갔어요. 사실은 이때는 들어갔으면 안 됐지만 여전히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어요.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다졌다. 즉,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이 한한령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지. 자, 이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중국 수요가 여전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그냥 단순히 분쟁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세 개의 공장이에요. 공장이면 물건을 찍어내게 되죠. 중국은 공장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중국산 수요가 급감을 하죠. 그리고 부동산. 지금 중국의 경기가 박살난 이유는 부동산의 폭락이에요. 부동산이 폭락됐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소득이 감소가 되면서, 즉 이 가처분 소득이 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중국은 물건이 넘쳐나서 팔지 못해요. 쌓여 있어요. 재고가 이만큼 있던 게 요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감.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자국의 생산 설비 투자해라. 아니면 관세 매기겠다. 미국으로 유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제조업의 강국을 만들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견을 내비친 게 바로 트럼프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유발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경제 플러스 정치, 외교 플러스 안보까지 모두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예스입니다. 이슈 끝나지 않았어요. 네버 엔딩이 아직 엔딩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이냐? 지금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중국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만 놓고 딱 이렇게 보면 중국의 생산 설비들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있죠. 해안가를 끼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가 아무리 올랐다지만 인건비 그리고 재료, 소재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중국에서 진출해서 생산을 하죠.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없으면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국내 산업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나 바다 건너 멕시코, 캐나다 이런 쪽으로 뭐 일본도 있겠죠. 바다 건너 일본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본에다가 낼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이런 기초 소재들 이런 소재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재고가 이만큼 나가던 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물량을 덜어내야겠죠. 요 재고를 갖고 있으면 들어가는 게 물류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또 계속해서 돈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물류 비용. 이거 쌓여 있으면 계속해서 물류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건설비 들어가야 되지. 돈은 없는데 이걸 쌓아둬야 돼. 이걸 빼내야지 물자가 이렇게 순환이 돌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이 돌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 좀 얘기를 좀 넘어가서 한국의 주요 수입국 중국은 한국이 수입 최대 이제 교역국이 미국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한국에서는 여전하죠. 중국산이 있어야 가격 경쟁이 되니까.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쌓여있는 재고 자산을요 한국에다가 덤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덤핑이라도 쳐야 돼. 근데 한국은 서방 국가죠. 서방 국가랑 친해요. 서방 국가라고 보셔도 되죠. 그런데 이거를 해제를 하려면 우리 잘해줄게. 한국을 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좋으니까 기술력을 활용해서 한국에다 갖다 놔야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러브콜, 즉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중국은 디플레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디플레예요. 경기 둔화되고 있거든. 그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 수요가 급감하니까. 이 중국의 디플레가, 다시 중국의 디플레가 끝나지 않는 이상, 디플레가 영원한 이상, 탈출이 되지 않는 이상 한국 한한령 해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로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가격 전략. 다들 궁금하시는 건 가격 전략일 거예요. 자, 여기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하나 터졌죠. 이때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에요. 추세를 돌리는 음봉이 나왔어. 음봉인데 어떻게 추세를 돌리지? 갭 띄운 음봉이거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물론 상승 추세가 이제 깨지면서 지지선이 나와주면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죠? 저점 매수. 수익권인 사람 있을 거예요. 물량 덜어내세요. 비중 축소. 그리고 큰 손실. 박스권 상단에서 잡았을 때 전략, 청산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적다. 익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끝났다고 했죠. 당분간은 더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게 실효가 없어요. 실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박스권 상단인 우리가 본전가 요 부분에 물렸다면 우리는 일단은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략 제가 안 끝났다고 했죠. 안 끝났는데 왜 익절을 하느냐 라고 하실 거예요. 계좌를 지켜야 돼요. 이런 매매 기법들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익절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으세요. 기회는 다시 와요. 왜? Why? 이슈가 안 끝났어요. never end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위치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고 비중 정리하시고요. 하단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재공략이에요. 이 이상 올라가더라도 땡큐하고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 지금은 올라와고 상승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 및 계좌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라고 그러시면 진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들어가야 돼요. 자,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한국 화장품 제조 주봉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하락 추세가 깼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 깨졌죠? 고점을 체크를 해보면 고점. 추세를 만들면서 추세에 대한 저항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그쵸? 고점이 일정하니까. 여기가 일정 구간의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파가 나왔어요. 한 판은 크게 나왔죠. 그럼 이 위치 어디죠? 이 위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엘리어트 1파 위치예요. 1파가 여기다. 엘리어트 1파. 엘리어트 파동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돌파를 한 파동 자체 하나가 이 큰 파동 하나, 앞전에 2024년 2만원 하던 주가가 8만원, 89,000원, 거의 9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약 400%에 해당하는 400%에 해당, 400%가 조금 안 되겠지만 4배예요. 이게 4배에 해당하는 이 파동이 엘리어트 1파다. 그럼 눌림목 위치는 어디냐?
그런데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상 엘리어트 일파예요. 언제죠? 2014년 4월이에요. 지금 고점 찍었을 때가 2024년 10월이에요. 그리고 빠진 기간 얼마나 됐죠? 2달 빠졌어요. 대략 6개월 오르고 2달 빠지고 지금 넉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상승했을 때 6달 걸렸다고 했죠. 당분간 두어 달, 최소 석 달은 횡보할 거예요. 주봉상이기 때문에 최소 주봉상 3달은 횡보할 거예요. 즉 박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박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추가적으로 올라와도 올라올 자리는 6만원짜리예요. 이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 요 앞전에 장대 음봉이죠. 하한가 맞은 장대 음봉. 주봉상 주봉이 있기 때문에 더 크죠. 30%가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이 엄청나게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6만원 부분에서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때쯤 되면은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박스권의 저점을 노려봐야 될 텐데 지금 하락 이후에 조정 일파가 나왔어요. 커요. 저는 조정이란 말은 싫어하긴 하지만 이 파동 이론상,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에서는 조정 일파예요. 상승 일파, 조정 일파예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면 어느 타점? 타점은 2개예요. 저는 만약에 돌파 타점 나온다? 만약에 더 올라가서 돌파 타점이 나온다면 비싸더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 모니터링 계속 할 거거든요. 제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 저는 단기, 중장기, 스윙, 스캘핑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매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매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손실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 계좌에 대한 보유 종목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아니에요. 내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정리를 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를 했을 때 그게 손실과 수익이 확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는 약간의 이런 손실도 좀 버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눌리면 어디까지 눌릴 거냐.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인 43,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 영역대 이 자리를 보셔야 돼요. 43,000원과 44,000원 부분의 이 저점 보이시죠? 이 저점에 대한 지지 영역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만약에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비중을 이 고점에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보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금 보유가 되어 있겠죠. 즉 현금 보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총알이 있다는 얘기예요. 탄약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담 없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평단가는 더 낮아질 거예요. 평단가가 낮아지면 수익은 올라가겠죠. 수익률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추매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18-5019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한한령 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한한령과 관련된 이슈들과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같은 것들 언제나 항상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한령이라고 문자 한 통 딱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은 얼마든지 제가 같이 우리가 매도 하면서 같이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한한령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6518-5019로 한한령이라고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종목 소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거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께 고민을 덜어드릴 주식 탐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